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이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개별 대학 모집 요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영상인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아마 12년 특례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12년 등의 후기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후기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 9월에 신입학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3월에 신입학하는 게 3월 1학기가 시작하니까 노멀한데 그걸 이제 보통 3월 신입학하는 그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우리가 12년 등의 전기 전형이라 하고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9월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2학기에 신입학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우리가 후기 전형이라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미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12월에 12년 202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6년 9월에 2학기에 신입학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모집 요강을 발표했죠. 연세대학교가 항상 제일 먼저, 물론 이제 퍼스텍이 처음으로 이제 그 10년 뒤에 후기 전형을 시작했으니까 뭐 근데 이제 그건 포스텍이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다음 연세대학교가 그리고 이제 어 드디어 이제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가 2026학년도 9월 신입학 후기 전형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일반적인 우리 국내에 있는 주요 대학들 10여 등에는 대부분 서울대학교가 3월 초로 스타트를 끊어서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그 이후의 대학들이 이제 3월에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무튼 매년 제가 전기 전형 때나 후기 전형 때 서울대 모집 요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 이게 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우리 제국민 특별 전형은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그 자격 조건 심사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 있는 일반 학교들처럼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외에 있는 학교들 물론 뭐 제외한국학교 같은 경우야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지만 제외한국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해외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죠.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적표를 발행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국내 학교의 입시를 위해서 제출하는 학적 관련 서류, 그다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보면 성적 관련 서류, 또 나아가서 우리 교내 활동, 뭐 교회 활동도 포함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비효과 활동에 대한 서류가 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일반 학교하고는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정도가 뿐만 아니라 이게 또 해외에 있는 학교들 간에도 이게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성적표를 발행하는 방식, 성적표를 발행하는 방식, 그 학생의 어떤 비효과 활동을 입증해주는 그런 그 서류의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제출 서류 관련해서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항상 매번 어 사실 뭐 저희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거의 뭐 20년 가까이 물론 20년까지 안 되긴 했지만 뭐 대략 그냥 약 20년이라 봅시다. 20년 동안 계속 봐왔지만 지금도 저도 한 번씩 보면 모집 영화 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항상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시를 처음 접하거나 이제 뭐 위에 있는 첫째 자녀 보낸 다음에 두 번째 자녀 정도에 접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이게 막상 이제 입시를 목전에 두고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서 입시를 그 연습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머리 아프고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매번 모든 대학이 발표하는 모집 요강 발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우리가 특히 10년 등이면 뭐 꼭 최상위권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원서 합격을 아마 그 세 학교를 도전하는 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이 세 학교에 모집 요강이 발표될 시점이 되면 모집 요강을 설명해 드린 그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이 좀 길었습니다. 본문도 긴데 그래서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그 특히 우리 12년 특례뿐만 아니라 뭐 3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학생과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워낙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질문하실 내용도 많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아무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트럭션이 길어지는데요.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추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집 영화 살펴보면서 또 설명을 좀 첨언하는 방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6학년도 후기 여기 보면 지금 이름이 그 12년 한 번씩 여러분들 모집 영화 찾을 때 서울대학교 후기 12년 특례 모집 요강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막 그 찾아 헤매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름이 우리 12년 특례라고 딱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12년 특례를 선발한 전형의 이름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그 중에 2에 해당합니다. 2. 보통 우리가 1에 해당하는 것은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이제 모집령 보시면 알겠지만 1이라고 하는 건 우리 순수 외국인. 그러니까 부모님, 그 부하 뭐 아버지, 어머님 두 분 다 그리고 학생 본인까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교육과정, 뭐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라고 하는 심연 특례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 방식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요. 바로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표지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을 넘어가서 목차 쭉 넘기겠습니다. 넘기다 보면요. 예, 전형 일정. 이것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일단 한국 대학은 특히 주요 대학들 거의 대다수는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왜 이제 보통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대학들은 대부분 다 UA라든지 지락사와 같은 그러한 대학 원서 접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원서 접수하는데 서울대학교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 입학본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우리 원서 접수 시기가 되면 거기에 그 공지사항에다가 원서 접수할 수 있는 그러한 포털을 서울대학교가 직접 구축한 그 포털을 안내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필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제출해야 될 서류들의 PDF 파일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상 여러분들 저학료를 낸다. 그러니까 뭐 저학료를 결제한 직후에는 절대 여러분들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 모집 전공인 학부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취소도 불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 대입 공정성에 따른 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심연특례 후기 전형뿐만 아니라 국내에 실시하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공통 적용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가끔 이제 예,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추천서를 제출하는데 일단 그 우리 심연특례 후기 전형에서 우리 앞에 실시했던 포스텍을 빼고 일반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름이 틀린가요? 뭐 그 중에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 4년제 대학들 모두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추천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추천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은 서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서울대학교에 제출하는 추천서도 우리가 임의로 작성해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해외 대학들처럼 그냥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뭐 교감 선생님이 아니면 어떤 그 선생님의 페이퍼로 되어 있는 추천서를 받아서 그 서류 형태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저학료를 결제한 다음에 먼저 여러분 저학료 결제한 다음에 그 추천 어떤 분이 학교에 있는 교사 중에서 누가 추천할 것인지 그분의 인적사항과 그리고 그분이 어떤 추천 양식을 받고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저학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그 추천인에게 그 추천인의 이메일로 추천한 선생님 이메일로 그 추천서 관련된 제출할 수 있는 그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그 교사가 학생을 추천할 교사 한 분이 그 내용을 작성한 뒤에 거기 안내에 따라서 제출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서를 미리 써놓는다. 물론 뭐 우리 그 모집 요강 속에 추천서에 샘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리 선생님한테 추천해 주실 추천서 작성해 주실 선생님한테 미리 샘플을 보여드리고 이런 내용을 추천 작성합니다. 그래서 미리 뭐 내용을 준비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어쨌건 그 추천서를 직접 제출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 우편이나 이메일이나 팩스 같은 걸로 추천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온라인으로 추천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어, 특히 접수 기한 이후에는 우리 보면 그 온라인 원서접수는 3월 5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인데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24시간이 더 주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접수 기한인 3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그 전까지 추천일이 변경할 수도 있지만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걸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우리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 우리 작품집이라고 하죠. 이 작품집을 제출할 수 있는 대학은 두 개의 단과 대학입니다. 미술대학과 우리 미대 그리고 음악대학 음대 이 두 단과 대학만 우리가 또 작품집 성과물 포트폴리오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실기고3이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실기고3이 면접, 그러니까 실기고사와 면접을 동시에 하신다 보면 돼요. 이 케이스는 바로 미술대학 미대 그리고 우리 그 체육 계열에서는 스포츠 계열에서는 서울대학교는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가 있죠. 이 체육교육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미대와 그 체육과 이 두 단위에는 실기고사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면접 이게 이제 진행되는데 일단 서울대학교는 여러분들 그 면접을 지원한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선별 면접입니다. 그 대학에서 판단해서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한테 면접 그 대상자임과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메일 통해서 개별 통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오면 미대와 그 사업 그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까지 포함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미대 같은 경우는 작품집이라고 하는 보통 포트폴리오 제출하고 그리고 선별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기 플러스 면접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체육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체대는 학업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학생의 어떤 기본적인, 어, 신체 사용 능력? 너무 제가 입시 용어에만 익숙한가요? 어, 그, 체력적인 측면, 운동 능력,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 상당수가, 실기 플러스 면접의 대상이 되는 경우, 뭐, 미드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좀 확률 비율적으로 좀 높다라는 부분,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다음은 화상 면접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면접 대상자 발표라고 5월 1일 금요일 날 면접 대상자 발표한다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그 밑에 또 보시면 면접 시행한 대학, 면접 시행 대학 나와 있죠. 이 말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단과 대학이 면접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시행한 단과 대학들은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단과 대학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접도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 가끔 어떤 분들은 어, 서류 심사를 통과한 물론 뭐 서울대학교가 전형 방식의 뭐 1단계, 2단계 나눠놓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냐면 그 서류 심사에서 한마디로 합격시켜줄 대상 그러면 거기 한해서만 그 친구들한테 면접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이어가면 그럼 면접 대상이 되지 않으면 불합격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면접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게 딱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면접은 보통 합격과 불합격이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성적 자료들을 보았을 때 이 정도면 우리 학교에 입학할 서울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받기에 충분한 실력을 갖춘 학생이다. 뭐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그냥 합격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성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불합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한마디로 합격과 불합격이 명쾌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요. 100%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에 있는. 그래서 뭔가 대학에서 면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학생의 어떤 그러한 잠재적인 가능성, 어떻게 보면 대학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될 근거, 이걸 좀 더 찾기 위한 그런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대상이 아닌 케이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성적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충분히 합격에 충분하다 판단된 학생들은 면접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대상이 아닌 케이스에서도
면접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합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런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꼭 반드시 여러분들 이게 면접이 합격이었던 불합격의 어떤 그 면접 대상자가 됐느냐, 면접에 실시했느냐 이 부분이 물론 대상자가 된다면 면접 참가하면 불합격이겠죠. 아무튼 근데 어쨌건 면접 대상자에 선별됐느냐 안 됐느냐가 합격과 불합격과는 무관하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는 유일하게 그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보통 그 메디칼이라고 하는 어, 의학 계열들 뭐 의치학 한수라고 하죠. 요 계열의 학과에 다른 대학들은 그 후기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 선발하지 않는데 거의 서울대학교가 유일하게 우리 9월 신입학 그 후기 전형을 통해서 어 그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의예과와 의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의 신입생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 재시문 을 활용한 재시문 면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항목은 이제 5번 일정은 이제 예비 합격자 발표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예비 합격자 같은 경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비 합격자가 발표가 돼서 예비 합격이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비 합격자들은 원본 서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1번에 온라인 원서 접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필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비 합격이 되고 나면 이제 원본을 우편을 통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원본 제출 대상이 됐다는 거는 합격이 사실상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보면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IB 컨디셔널 여부 보통 IB 조건부 합격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 해당되는 케이스가 아닌 나머지는 모두 예비 합격이 됐으면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써 있는 거 있죠. 원본 서류 미제출 혹은 미비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예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한마디로 원본 서류 제출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면 합격이 확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IB 조건부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IB 과정에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IB는 우리가 이제 5월에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이제 7월 초에 이제 정기전 직전에 파이널 점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IBDP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재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이 후기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는 아직 IB 파이널 점수가 없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IB predicted score, 그 predicted 성적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바로 이제 IB 그 컨디셔널 조건부 합격이라는 걸 거는데요. 그래서 일정 점수를, 그러니까 IB 프레이트를 성적을 냈지만 그게 확정된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경우에는 IB 실제 파이널 성적이 얼마 이상 돼야지. 그러니까 그 조건부 합격에서 제시했던 IB 파이널 성적의 기준에 못 미치면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점수를 이상을 받아야지만 합격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조건부 합격을 실시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IB 과정의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때로는 IB 프랙티드 성적을 제출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IB 조건부 합격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이게 나와 있죠. 합격자 페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비 합격 발표했을 때 합격자 페이지에서 학생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IB 조건부 합격 및 점수가 명시되어 있으면 IB 조건부 합격자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은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을 서울대학교에서 봤을 때 학생은 선발 그 주의 근거가 IB 프리티드 성적이 아니라 그냥 다른 성적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학생이 어떤 다른 비교과적인 활동 내용들 이 내용들이 충분하다고 어떻게 보면 IB 성적과 관계없이 다른 성적 자료와 다른 활동 비교과 활동 자료를 통해서 학생을 합격시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IB 과정에서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 IB 조건부 합격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합격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경우도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끔 보다 보면 이제 내가 IB 과정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예비 합격의 그 성적 예비 합격 통지에 내용을 보니까 IB 조건부 합격이 난 안 돼 있더라.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꼭 IB 과정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IB 조건부 합격이 부여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밑에 있는 합격자 발표 일정 아주 떨리는 6월 26일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이런 것들 있죠. 이 페이지에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지원 자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원이나 투나 둘 다 일정은 비슷하기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묶어 설명을 했고, 이제 여기는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글로벌 이제 특별 전형 요거는 부모가 모두, 그러니까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그리고 학생 본인 모두 외국인. 요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순수 외국인 전형이라고도 하죠. 자, 넘어가서, 자, 여기에 대한 뭐, 거기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들 쭉 페이지가 설명돼 있고 넘어가서요. 자, 이제 우리가 보는 12년 특례는, 예, 여기 있죠. 글로벌 이제 특별 전형 2에 가로쳐놓고 표기되어 있죠.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12년 특례라고 하죠. 자,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학력 조건에서 일반적인 12년 특례 그 심사 기준과 비슷한데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으면 2번에 있는 조기 졸업 혹은 동일 학교 내의 월반으로 인한, 그러니까 조기 졸업하거나 우리가 보통 초중고 정교육 과정하면 24기 학기에 얘기하는데 조기 졸업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성적이 우수하면 조기 졸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니면 동일 학교 내에서 월반한다. 보통 이 경우도 대부분 다 성적이 우수하니까 같은 학교 내에서 월반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24기 학기가 미달하는 경우, 23기 학기가 안 되는 경우 최소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오른쪽에 가로쳐서 써 있는 것처럼 전편 입시, 그러니까 학교를 옮기는 과정 중에, 학교를 전학하는 과정 중에 월반, 그래서 월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학년을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학년 전체를, 그러니까 한 개 학년이 두 개 학교로 구성된 학교라면 두 개 학교 연속해서 이제 누락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월반으로 인한 누락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도 써있죠. 13학년제 학교. 우리 보통 영국 대학 시스템 학교가 13학년제 보통 학년 표기를 Year 1, 2열로 표기하죠. 그럼 2열부터 2열 13까지 있는데 요 경우에 Year 2를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대학이 다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검정고시나 홈스쿨이나 사이버 학습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한 학력사항은 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보통 검정고시라면 예를 들어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그러면 중학교 3년 과정을 다니지 않고도 중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인정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검정고시를 봤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학교를 귀하게 다 다니고 검정고시를 보는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 12년 특례, 뭐 3년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가 발행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학증명과 성적증명이 발행 가능한 학기 수가 24기 학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를 빼고 6개 학기, 5개 학기가 빠졌는데 이 부분은 그 검정고시를 통해서 통과했다. 이걸로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홈스쿨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이버학습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가끔 여러분들 보면 그 학교의 어떤 시스템 학교 운영 과정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학사 기본 교육 과정 커리큘럼에 뭐 절반은 오프라인에서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보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학점 고교학점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창체 활동에 하는 학점은 이제 온라인 통해서 수강해서 성적을 추적할 거거든요. 그런 게 해외 학교들 중에서 그걸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행되는 경우는 그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교에서 재학증명과 성적증명이 발행이 되겠죠. 그러면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로지 성적증명, 재학증명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학기나 학년을 사이버로만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기관에서 받는 성적 증명서밖에 없다. 뭐 이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다 보면 심의원 등에는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했는데 하지만 부모님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이 경우 그 본인도 외국인인 경우는 이 나와 있죠. 이왕이면 그런 경우에는 순수 외국인 글로벌 이제 특별전형 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 우리가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를 보면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뭐 해외 국적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보면 그 순수 외국인을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다. 뭐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 시민 등예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대신 그럴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라는 게 조금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입학지원서는 내용 읽어보시면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도 이따 뒤에 잠깐 다시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샘플을 보면서 그 부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도 있는데 아까 그 우리가 원서수 일정 설명드리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첫 줄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 불가하다. 한마디로 별도로 임의로 자기 추천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페이퍼 형태의 추천서는 제출할 수 없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나와 있는 보면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끔 보면 학교에서 그 선호증명서, 재학증명서를, 특히 선호증명서를 학생에게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서울대학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경우는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보통 보면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보통 입학처에 문의해서 학교의 어떤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대학에서 그 출신 학교에서 그 대학으로 그 학적 관련 서류를 발송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그냥 어차피 추천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이메일 통해서 그 학교의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나와 있죠. 지원자가 재학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선수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보내야만 하는 경우에는 추천교사가 온라인 추천서 작성하면서 그때 요 학적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언어 능력 증명 서류. 서울대학교 여러분들 지원자에게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조건을 걸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중간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한국어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IBT 3급 이상. 영어는 뭐 토플 IBT 8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이 점수를 다 취득해야지 토픽도 있어야 되고 영어도 토플이 했던 IH가 했던 그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지원 가능하냐? 이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제2의 카테고리 보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강하려면 언어 능력이 되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한국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한국의 대학들은 일부의 경우에 또 영어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 그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한국어 또는 영어 공유 성적.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증명하려고 할 때 그때 제시한 기준이 밑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한국어 또는 한국어로 내가 그러니까 한국어 사용 능력 또는 영어 사용 능력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1번으로 충족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한국어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3급 이상 그에 써 있는 것처럼 토픽 IBT 둘 다 써 있죠. 이제 IBT는 인터넷을 통한 토픽 시험 성적 다 인정이 됩니다. 이게 친절하게 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니면 또는 뭐 공인 영어 성적으로 그 인정받고 이거를 이 조건을 충족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플 IBT 80 이상, 뭐 IH 아카데믹 버전입니다. 아카데믹 버전으로 6.0 이상, 뭐 탭스 269 이상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아니면 또는 2번 한국어 또는 영어 성적이 기재된 표준학력 평가 성적 결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IB의 잉글리시가 있겠죠. A레벨도 잉글리시 많이 안 하니까 빼고 뭐 AP에도 잉글리시 리터러처라든지 리터러처 앤 랭귀지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런 경우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모든 수업이 한국어 우리 제외한국어학교가 되겠죠. 아니면 모든 수업 영어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해준 학교에서 어떤 그러한 학교의 레터를 발행받는다든지 아니면 스쿨 프로필에 그런 내용이 남아있겠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걸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말게 모든 걸 충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토플 마이 베스트 스코어 이것도 궁금하신 분 많은데 요건 또 뒤에 따로 이제 별도로 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또 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비 합격 발표 이후에 원본을 제출하는데요. 가끔 보다 보면 여러분들 그 다음 원본 제출할 때 스코어 리포팅, 그러니까 이제 공인시험 성적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SAT, AP, 토플 이런 것들은 이제 IELTS까지도 이번 스코어 리포팅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코어 리포팅 할 때 이게 그 공인시험들 보통 보면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죠. 한마디로 유효기간을 지나면 그러면 스코어 리포팅이 불가능해지겠죠.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학생이 특히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친구들 중에 보다 보면 이런 공인 성적은 굉장히 빨리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일찍 성적을 취득한 친구도 있겠죠. 그럼 이게 이제 그런 성적의 유효 기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표현 있게 하면 뭘까요? 유효 기간에 거의 간당간당한? 이제 그러다 보면 원서 합수할 때는 됐는데 막상 원본에 출려고 스코어 리포팅 하려고 하니까 이 시험을 본 시점이 2년 이상 지나가지고 스코어 리포팅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만료가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부여한, 그러니까 대학이 부여한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운영하는 뭐 토플이라 그러면 ETS가 되겠죠. 거기서 부여한 기간이 2년이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미리 어떻게 한다? 원본 성적표를 받아줘서 꼭 그걸 잘 가지고 있다가 스코어 리포팅 안 되면 뭘 내면 된다? 예, ETS에서 발급받은 성적표, 토플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 예, 이 재학증명서 5번이 이제 재학증명서죠. 보통 재학사실증명서 여기에 이제 있고 6번에 초중고 전학년 성적증명서 되어 있는데요. 이 디테일한 내용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특히 6번에 보면 예 반드시 그 학기별 성적표, 그냥 성적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학기별 성적표의 첫자 우추 상단에 해당 학년 및 학기를 기재해라. 이번 12학년제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1, 2, 12까지 가죠. 13학년제는 보통 2열 2부터가 되겠죠. 제출할 수 있는 이번 그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게 2열 2부터니까 2열 2 예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걸 꼭 표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이 학생의 그 재학한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부분 신경 쓰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보면 우리부터 영사 확인과 아포스티유가 뒤에도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일단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는 예비 합격 발표 이후에 받아서 그 예비 합격 이후에 원본 서류를 우편을 통해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예정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인데요. 항상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게 뭐냐면 한국 대학은 무조건 대학에 실제 입학하는 날 하루 전까지 무조건 예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일본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예외로 두는데 보통 요거는 이제 여기는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기준행이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차피 근데 후기 지원은 대부분 다 재학 중에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9월 신입학하는 입학 그 전형이 후기 전형이 지원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 졸업한다는 걸 졸업 예정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서류를 주어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 특히 여기서 보면 중간에 중국의 함들 현재 공립학교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예, 슈에신슈앙 저도 이제 중국을 딴지 오래돼가지고 발음이 조금 CHSI에서 발급받는 이런 그 학적 관련 그게 우리 보통 보면 한국어 치 나이스하고 비슷한 기능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나이스에 보면 거기서 이제 학적 관련 서류들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제 발급받는데 참고로 한국은 꼭 나이스 또 어떤 분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나이스에서 무조건 받는 줄 알고 헤매시는 분도 있는데 학교생활 기록 부담들 그 우리 전자정부라고 하는 정부24 통해서 그 일반 여러분들 우리 주민센터랑은 일반적인 그런 그
기관 혹은 영사관, 대사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것처럼 중국의 국립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CHSI에서 발급하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8번에 지원자의 국적증명. 국적증명 분명히 국적관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여러분들 국적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원 자격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적이 두 가지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복수 국적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적에 대한 국적 증명을 준비해 제출해야 됩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9번째 여러분들 우리 출입국이라는 사실 증명 이 제출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 조금 이제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학마다 그 출입국 관계 사실 증명서에 그 이 언제 날짜 이후에 발급받아야 되느냐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출입국 사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간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할 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출생한 날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를 범위로 해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주제 여러분들 보면 학기 중에 학기 중에 연속해서 30일 이상, 이건 주말 포함입니다. 공휴일도 포함일 거라고 봐야 돼요. 아무튼 학사 일정상 학기 중에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속해서 30일 이상을 국내 체류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대학이 공개한 이 사유서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어떤 분들 또 학교에서 발급받은 레터나 이거를 사유서나 보시면 게 아니라 뒤에 그 샘플이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샘플에 있는 그 이제 그것도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입력하게 돼 있죠. 거기에 되는 사유서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이유를 증명하는 별도의 증명 사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뭐 어떻게 면 학사 일정사 학기 중 30일 이상이니까 만약에 출입국 사실 확인서 중에 우리 아이는 방학 때 30일 한국 갔다 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 문제가 생기면 불필요한 오해가 특히 여러분들 그 국가마다 여러분들 보시면 방학과 여름방학이 끝나는 기간 뭐 심지어 겨울방학이 있고 없고 막 정말 국가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무튼 그 기간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능하면 재학증명상에 매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 이게 표기되는 게 좋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스쿨 캘린더 그 스쿨 캘린더 우리 학사 일정이 표기가 돼 있죠. 매 학년의 스쿨 캘린더를 특히 여러분들 그런 국내 체류한 기간이 연속해 30일 이상 발생했던 그 기간만큼은 최소한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셔가지고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 국적자인 경우에는 국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국적별로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돼? 해외 국적 그 여권 소유자가 국내 기관에서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항상 이 부분은 영사관이나 대사관 홈페이지 꼭 문의하셔가지고 방법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번거롭더라도 꼭 이런 해외 국적의 여권에 해당하는 출입국 사실 확인서도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죠. 학생의 평가하는 데 핵심이 되는 두 가지가 이제 11번에 있는 표준학력 평가 시험 결과와 이 대학마다 쓰는 표현이 틀리죠. 표준학력 성적 자료라고 하기도 하고 뭐 표준화 학력 자료, 뭐 표준화 학력 평가 시험 성적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아무튼 이런 성적과 두 번째 언어 능력 증명서 보통 공인 언어 시험 성적, 언어 능력 입증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물론 1순위는 학교에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취득한 내인 성적이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특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미 내인 성적이 타고난 뛰어난 친구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11번과 12번으로 또 반드시 준비가 돼야겠는데 자 그걸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번 중간에 보면 A레벨이라든지 IB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상 성적 이걸 프레이티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폴캐스트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 프레이티드가 했던 폴캐스트 성적을 이것도 제출하는 이게
표준학력 시험 해당하는 걸로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반드시 뭐가 써 있습니까? 예비 합격 발표 이후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또는 이 원본을 아까 출력해서 보낼 수 있다 그랬지 아니면 스코어 리포팅 둘 중에 하나 해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코어 리포팅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하는 건데 그럴 때 특히 SAT, AP, ACT가 IELTS도 제가 알기로는 스코어 리포팅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스코어 리포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원본을 제출하는 거죠. 원본은 제출하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자, 또 한 번 나와 있죠. 기타 언어 능력 증명 서류. 이게 제출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그 공인 영어 성적이나 한국어 능력 인정 성적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출하는 칸이 그 항목이 별도로 있었죠. 거기에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HSK나 이런 한국어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관련 뭐 제3외국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언어 능력 증명 서류는 예 12번에 그에 분류가 돼 있다는 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스콜 프로필 여러분들 왜 내느냐 거기 담겨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특별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지 뭐라 써 있습니까? 학생이 공부한 출신 학교의 교육과정, 심화과정 제공 현황, 재학생 수 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재학생의 표준시험 성적, A레벨, 뭐 IB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그 표준학력 평가 과정 있죠. 거기에 성적 분포, 그다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입결이라고 하는 대학 진학률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출신 학교 학생이 공부한 학교가 얼마큼 우수한 한마디 얼마큼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그 얼마큼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학교냐는 것을 그러면 이걸 왜 제출할 것을 권장하겠습니까? 하는 이유는 학생이 제출한 어떤 그러한 특히 학교 내인 성적과 그것도 교내 활동에 대한 것도 조금 이게 영향을 줍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 교내 활동의 어떤 그러한 가치 어떤 그러한 상대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 가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전형 참고 자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전형 참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여러분들은 비교과 활동, 뭐 기타 활동, 뭐 동아리 봉사 활동 어떻게 출하냐 할 때 이게 대학마다 분류하는 방식이 명칭이 다르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전형 참고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는 우리가 비교과 활동 확인서라고, 뭐 참고 고려대학교는 교내 활동 확인서, 뭐 서원대학교는 학교생활 보충 자료, 뭐 이렇게 딱 표현하는 그 명칭이 다 다른데요. 서울대학교 전형 참고 자료라고 하는데 이것도 선택 서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전형 참고 자료에 포함되게 되는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에는 우리 각종 인증시험 성적들 그러니까 표준학년 평가 성적이나 공인어학 성적은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다 빼고 그냥 교내외에서 했던 옆에 올려져 있죠. 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뭐 수상 실적, 탐구 활동, 뭐 이런 것들 많겠죠. 뭐 학생 활동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교내 교회 모두 제출하는 게 가능하고요. 반드시 이 동아리 활동이나 수상 실적이나 아니면 학생 활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했던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최대 10개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러 개를 묶어서 상을 내는 게 서울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밑에 써 있죠. 수상 실적 경우에도 수상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상을 뭐 학기마다 뭐 성적수상마다 학기마다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부터 오면 동일한 형태 예를 수학 경시대 그 성적 상도 그런 입상 결과도 학생 여러 그 같은 동일한 대회도 여러 번 참여해서 여러 번의 어떤 수상 실적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되는 걸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수상 실적은 상장별로 하나는 한 개 항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여러분들 만약에 학기 명석 우수상 6번 다 받았다. 다 내고 싶다. 그럼 10개 중에 6개는 그런 소비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 그 나머지 활동들 4개 선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연속해서 뭐 보통 10학년부터 쭉 시작해서 10학년, 11학년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활동은 당연히 연속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하나의 항목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그러니까 동일한 활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도의 활동들을 그러니까 일단 원칙 동일한 활동을 물론 동일한 활동을 여러분들
한 개 학년을 건너뛸 수는 있어요. 동일한 활동을. 그런 경우 묶어서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별개의 활동들이 성격이 단순히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무리하게 묶어서 제출하면 평가 대상에서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요. 분명히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동아리 활동, 뭐 수상시작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활동만 인정한다 돼 있는데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그 위에 보면 우리가 표준학력 평가 성적, 공인시험 성적은요. 여기 써 있지 않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직한 성적도 그러니까 공인시험 성적들 11번과 12번에 있는 이런 공인시험 성적들은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직한 성적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여러분들 제일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지원자 수 및 경쟁률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원서 접수 끝난 다음에 경쟁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어보시는데 알 수 없습니다. 대학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거를 물론 결과적인 측면에서 결과는 여러 가지 수단 경로를 통해서 대학 알림이 서비스나 서울대학교가 직접 실시하는 입시 설명회 통해서 공개하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접수한 직후에 지원자 수나 경쟁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 면접 같은 경우 면접은 내용들 보시면 이거는 선별 면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그 부분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별 면접이고 면접의 선별 면접 있게 면접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은 아니다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건 면접의 어떤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합격과 불합격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예. 뭐 지원자 위상 중에 서류의 추출 관련 보면 이거 특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특히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투의 경우 각 학기별 성적표의 첫장 우측 상단에 학년 및 학기를 기재해라. 요거 빠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죠.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특히 여러분들 여기 위에 요 서류 제출 관련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다 뭡니까? 다 학적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재학 증명, 성적 증명, 그다음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 요 학적 관련 서류는 특히 이거는 자격조건 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자격조건 심사를 하니까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학에 봤을 때 학생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다 판단됐을 때는 아니면 좀 의문이 가는 상황이 있을 때는 예, 추가 우리 보통 보충 서류 제출이라고 하죠. 원서접수 이후에 이러한 서류 제출을 보충 보완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원서접수 이후에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메일을 예의주시게 이 말씀 드리면 너무 스트레스 항상 매번 입시 때마다 너무 많은 분들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참 드리기 말씀 죄송한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특히 학적 관련 서류들은 자격 조건 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할 경우 아니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대학에서 뭔가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 학적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예, 그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 특히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이 났냐면 재학 증명에서 어떤 학년 및 학기 표시, 학년 표시들 보통 이런 부분도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있고 뭐 학점 증명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표기되는 학년, 학기 표시들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가끔 보다 보면 학업증명서에 오타가 막 섞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온라인 접수 때 절대 접수 완료된 이후에는 한번 전형률을 결제한 이후에는 지원 전공이나 단위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페이지 하나는 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대학을 동시에 지원하다 보니까 합격 및 입학 취소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자, 특히 여러분들 그 네 번째 참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볼게요. 본교 입학일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의 학적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서울대학교에 9월 입학이니까 9월 1일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해외 대학에도 해외 대학도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학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그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때 보시면 참고에 나와 있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해당됩니다. 원본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하는 정부가 인가한 인허가한 공증기관에서 반드시 그거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해서 번역 공증 날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도 그 공증기관에서 번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번역한 기관에 당연히 번역하고 나면 그 공증에 대해서 뭐 스탬프를 찍는다거나 뭐 서명 날인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어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로 그러니까 제3국에서 보통 영어나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받는 서류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면 영어로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그런 서류들을 발급받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번역 공증해서 해줘야 되니까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번거롭잖아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밑에 보면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 예,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 실기평가 내용이 기초 체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이런 이제 응용실기라고 해서 운동 능력, 학생의 어떤 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보일 수 있는 그다음 실기 능력, 신체 사용 능력을 확인하는 그러한 어, 실기 시험이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학적 서류에 관한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영사 확인, 아포스티오 어떤 분은 학적 서류에 대한 인증이 나왔는데 학적 서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어떤 보면 자격조건 지원자격 심사에 되게 중요한 서류죠. 해외에서 발급된 그 서류가 실제 이게 실제 존재하는 실제 그 해당 지역에서 인가된 인허가된 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아포스티오 또는 영사 확인인데요. 또 어떤 분들 또 보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포스티오 1번에 가입국 아포스티오 가입국에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아포스티오만 내야 된다고 또 이걸 잘못 해석하신 분인데요. 그런 분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모집 용어에는 좀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가입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할지라도 아포스티오 확인서는 해당 국에 소재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아포스티오가 가입된 국가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학교의 학적 관련 서류들은 전부 다 영사 확인을 통해서도 인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밑에 토플 마이 베스트 스코어와 IH 원스킬 리테이크 이런 데 보면 우리 일단 서울대학교가 거의 유일하게 또 이것도 서울대학교가 유일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3월의 원서수사는 우리 일반 4년제 일반 종합대학들 후기 전형에서는요. 서울대학교만 우리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는 거는 영역별로 최고점을 모아서 성적을 합산한 성적표죠. 이걸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IH 경우에도 이걸 IH에 대해서도 이제 이 표시가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제 IH의 성적을 제출한 케이스도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게 여담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만큼 IH 응시하는 학생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토플이 어떻게 보면 뉴 토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좀 어떤 보면 우리 보통 IH가 좀 더 쉽고 토플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IH 시험만 본 학생도 많았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토플도 뉴 토플이라는 토플 방식에 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걸 보여주는 반증이 서울대학교에서 IH에 대해서도 이제 토플과 병기해서 설명해놨죠. 원 스킬 리테이크라고 써 있는 것처럼 한 번 본 시험 본 다음에요. 한 해 어떤 몇 월 며칠 시험 본 다음에 그 중에 한 과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만 떼어서 여러분들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봐서 그 부분 성적을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 스킬 리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정된다는 겁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는 SAT 여러분들 보면 영역별 리딩 앤 라이팅과 매스매틱스의 성적을 합산해서 최고점 합산해서 하나의 성적표 만드는 슈퍼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SAT에 대해서는 SAT 슈퍼스코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써 있지 않지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모집단인데요. 서울대학교 유일하게 인문계열에 대해서만 옆에 써있죠? 국어국문과, 중어중문과, 어문계열과 사학과에 해당하는 학과들, 종교학과, 미학과, 철학과 이런 과들은 학과별로 모집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만 인문계열 계열 모집을 하고요. 나머지 대부분 다 여러분들 보면 전부 다 학과별 혹은 전공별 모집을 합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거의 유일하게 9월 신입학 후기 전형으로 의예과와 그다음 간호학과와 수의과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가 거의 유일하게 후기 전형 9월 신입학을 통해서도 의예과와 수의과와 간호학과 신입생 선발하고요.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다 3월 신입학 7월에 원섭수하는 3월 신입학 전기전형에 요 의치학한수 계열 간호학과 포함해서 이런 메디컬 계열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면 서울대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관심 많는 중에 하나가 또 약대도 있고 또 요즘 굉장히 뜨거울 수도 있는 첨단 융합학부라는 게 있죠. 일단 서울대학교는 일단 작년에 실시했던 2026학년도 전기전형에서 그리고 이번 후기전형에서 두 번 다 첨단 융합학부는 심의원등의 모집 용황에 모집 단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013년도는 또 모집 용황 나와봐야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최소한 2026학년도에는 전기후기 모두 약대와 첨단 융합학부의 신입생은 선발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거의 이제 오늘 설명이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샘플 뒤에 쭉 넘겨주세요. 그냥 앞에 뭐 이 내용들. 네, 서울대학교는 심플합니다. 질문 하나입니다. 4,000바이트가 어느 정도냐면 4,000바이트면요. 보통 한글로 하면 2,000자 정도 2,000자. 그러니까 한글의 한자가 보통 2바이트를 차지하거든요. 그 4,000바이트 하면은 2,000자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로 단 하나의 질문에서 내용을 작성해서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서울대학교는 독특하게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교내에서 그럴 경우에는 작성자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쓸 때 밑에 이제 칸을 여러 개 둔 거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아무튼 이게 있다는 거. 서울대학교만 또 이게 유일하게 있습니다. 어, 우리 한국의 최고 학부인 만큼 아주 까다롭습니다. 뭐 연대나 고대도 또 남들의 방식이 또 까다로움이 있죠. 저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입시가 어려운지. 자, 추천서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샘플 나와 있죠. 이렇게 적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스님들한테 추천해 주신 선생님한테 있잖아요. 미리 보여주세요. 이거 출력해서 이렇게 적을 내용이 많다는 거. 요거를 미리 써가지고 여러분들 이것도 써가지고 또 어떤 분들 미리 파일 보내드리면 또 어떤 선생님이 다 쓰셔가지고 막 선생님이 서명까지 다 해가지고 학교 스태프가 찍어가지고 내세요 1번 또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그냥 샘플. 근데 미리 이렇게 적어야 하는 내용이 많다. 어떤 내용을 추천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걸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건 샘플이고 요거 나중에 결제하고 나면 직접 그 결제를 온라인 원섭수 할 때 추천해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요. 결제하고 나면 그 선생님한테 이 내용이 이제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그 사이트 연결시킬 수 있는 거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학교에서 보내거든요.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어, 샘플을 보면서 미리 뭐 생각해 두신 내용들이 있겠죠. 그때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사유서. 사유서는 지원 자격 관련해서 소명할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반드시 영어 또는 한국어로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소개서 좀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 가급적이면 서울대학교는 이게 지문은 영어로 해놨는데 이왕이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지 가능하다 했는데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보통 권장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문도 한국어로 해놓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한국어 작성을 좀 권장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거의 뭐 연대보다는 좀 빠를 줄 알았어요. 저는 페이지가 적어가지고. 근데 만만치 않게 시간이 소비가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모집용항에 대한 모든 페이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매년 우리가 입시를 매년 참 어떻게 보면 전기후기 또 이제 작년에는 포스트기라는 또 하는 변수가 생겨서
전기 후기에다가 9월 신입학하는 우리 요즘 그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 특히 연대 고대가 10년 등의 그 신입생 선발하는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실제 많은 학생들이 9월에 수시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7월에 전기, 9월에 수시학생부, 특히 여러분들 우리 과학기술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또 10년 등에 따라하지 않잖아요. 지금 특별 전형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이스트 외국어 전형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12년 등에는 포스텍이 실시한다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예, 어, 9월, 10월, 11월 뭐 이때도 했고 또 이제 보면 3월에 또 원서투자하는 대학들도 있고 야, 너무 많습니다. 매우 많고 한데 어다가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 준비할 서류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대학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학생의 어떤 해외에서 공부했던 기나긴 고생의 과정들을 압축해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런 입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준비 하나하나 굉장히 머리 아프고 민감하고 예민하죠. 그런데 이게 복잡하고 하니까 정말 매번 많은 분들 어떤 고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려고 가능하면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아무튼 반드시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영상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별대학 모집 용항 꼭 출력하시고 그래서 꼼꼼히 또 내용 한번 살펴보고 학습하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서울대학교 그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 보면 이게 전형 참고 자료라든지 원서수 관련 가이드 같은 것도 여러분들 또 서울대학교가 별도의 문서로 공개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전형 참고 자료에 그 내용 입력하는 부분들, 또 온라인 원서 접수하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그런 페이지도 공개가 되니까 요 내용까지도 꼭 챙겨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 여러분들 10연팅이나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요.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